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아 여기는 친구 집입니다. 집이 한국 스타일 같다고요? 한국인 줄? 뭐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은 뭐 한국 스타일로 살죠. 근데 싱가포르 아파트 좋은 데는 되게 좋아요. 여기는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된 아파트라 가지고 근데 여기도 나쁘지 않아. 잘 만들었어. 싱가포르에서도 뉴스 준비하신 건가요? 그럼요. 우리 차이나 뉴스 팬들 안 기다리게끔 끊임없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중국 관련된 뉴스가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소식 나갑니다. 아, 여러분들, 아직도 간첩이 없다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해. 그리고 여러분들, 간첩은요, 오프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간첩들은 뭘 하느냐? 여론 조작하고, 댓글 조작하고, 가짜 뉴스 쏟아내고. 그거 다 간첩이야. 근데 여러분들, 국정원에서 또 이런 기사가 한 개 나왔습니다. 국정원, 중국 업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사이트 운영.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국 업체, 서울신문 등 7개 국내 언론사 이름도 도용. 2023년 국내 언론사 위장 사이트에 친중 가짜 뉴스까지 퍼뜨려.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传媒社가 국내 언론사인 서울신문과 동일한 이름으로 만든 온라인 사이트의 화면이 있는데 진짜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 아니면 다른 신문사를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중국이 그 신문사 이름을 이용해서 뉴스를 내보낸다 이거야. 중국 언론 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중국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사이트들을 통해 중국의 우호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传媒社가 서울신문, 제주일보, 매일신문 등 국내 7개 언론사 이름을 도용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중국, 미국, 싱가포르에 도메인을 두고 있다. 도용된 언론사 명칭과 사이트 주소는 서울신문, 제주일보, 대구뉴스, 매일신문, 서울데일리뉴스, 블루뉴스, 인터랙티브뉴스 등이 있다. 여러분들 2023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옛날부터 이런 걸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의 뉴스 신문 명의 이런 걸 빌려가지고 친중적인 그런 뉴스를 지속적으로 2023년에도 있었으면 그전에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온 이상 이런 게 온라인에서 이게 간첩 아니고 뭐예요? 국가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런 여러분들 중국은 여전히 온라인에서도 한국으로 가짜 뉴스와 친중적인 뉴스들로 한국인들을 세뇌시키려고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 작업을 수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자, 여러분들 이런 언론사를 장악해서 기사를 내면서 뉴스를 내보내면서 사람들을 보게 하고 사람들을 계속 이걸로 세뇌를 시키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나쁜 짓이에요. 그게 최악입니다. 심지어 그런 뉴스를 본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해. 코로나는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다. 코로나는 미국에서 나온 거다. 중국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문제다. 이제 중국 언론에 이제 세뇌된 애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전 본 적도 있습니다. 친중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반중을 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반중도 아닌데 근데 쓸데없는 친중을 굉장히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다고 생각해. 그게 친중이든 반중이든 친미든 반미든 간에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친중은 아니야. 자, 또 중국이 한국한테 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가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중국의 식재료들의 위험성 이런 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중국산의 육류라든지 중국산 과일들 이런 거는 아직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산 야채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중국에서 그 야채 처리하는 거 보면 그 전체를 화학약품에 담갔다가 꺼내고 농약에 거의 방부제에다가 담고 그렇다가 꺼내고 하니까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 식재료들이 안 썩는 거야.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럼 먹을 자신 있어요? 난 솔직히 못 먹겠어. 그리고 해산물들도 화학 처리 방식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새우라든지 아니면 오징어라든지 그 떠나가지고 조개도
정말 진짜 가짜를 만들어내고 화학약품 처리하고 안 상하게끔 신선하게 유지되게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4월 17일 뉴스예요. 4월 17일 뉴스인데 중국산 바지락 11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라고 표기해서 팔든가.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중국산 좀 찝찝한데 중국산 저기 뭔가 화학약품을 처리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대체품을 찾아 먹으면 될 텐데. 근데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 애들은 이거는 죄가 큽니다. 중국산 바지락 11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았대잖아. 유통을 시켰대요. 사천해경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등 3명 검찰에 송치.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수주에 옮기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증거 사진 다 있고 영상도 있는 것 같아. 이 지금 다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수산물 수입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 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고수온으로 어패류 생산량이 감소하자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명 포대가리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 옹진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사천의 한 업체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바지락 약 110톤으로 시가 13억 원에 달한다. 양심 없는 새끼들이죠. 야,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이거. 한국인이면 이거 진짜 중국 사람 욕할 게 없다니까. 한국인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식 내주엔이야. 한국식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이는. 중국 사람 욕할 것도 없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등쳐먹고 죽이는 거 아니야. 못났다 진짜.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발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110톤이 팔렸대잖아. 그동안 뭐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중국산 먹으면 좀 없대. 중국산 바지락이나 한국산 바지락이나 아니 뭐 중국산 대파나 중국산 야채나 한국산 야채나 뭘 그렇게 따지지? 중국산 김치나 한국산 김치나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것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욕을 하지?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중국산 식자재 값은요 한국산 식자재 값에 비해 싼 거는요 20배까지 차이가 나요. 20배. 한국산 김치 10kg에 10만 원이야. 중국산 김치 10kg에 만 원이야.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좋고 똑같이 맛있고 똑같이 막 퀄리티 끝내주고 똑같이 들어간 재료 다 좋고 이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다 좋고 똑같이 다 좋은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거 세상에 없어요. 중국 옛말부터 그런 말이 있어. 1分钱 1分货라고. 한 푼 돈이면 그 값어치의 물건이야. 100원이면 100원짜리 물건인 거고 만 원이면 만 원짜리 물건인 거야. 100원 주고 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래. 그리고 중국산 음식, 중국산 식재료들이 왜 위험한지는 제가 그 앞에 중국산 음식 관련돼 가지고 다룬 영상들이 10개가 넘거든요. 그거 아무거나 한 개 보시면 바로 이래서 중국산 음식들이 가격이 싸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중국산이라 하면 사람들이 중국산 먹거리다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구나 알게 될 거예요. 중국산 해산물 중국에서 해산물 어떻게 처리하는지 영상 봐봐. 깜짝 놀래요. 약물에 그냥 담궈 버린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상하지도 않아. 신선해. 중국 그 큰 땅덩어리에 유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길에 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뭐 냉동 트럭 이런 데다가 싣고 나르겠지만 아닌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약물에 한번 이렇게 딱 담궈 버리면 뭐 상하지도 않고 유통기한 길어지고. 근데 이제 몸에는 안 좋아지는 거지. 신장, 간 작살나요. 야, 이 중국산 바지락들은 어떻게 처리돼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왔을까? 그리고 실제로 해산물들 중국산 한국에 꽤 팔아. 걔네들은 진짜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서 한국으로 넘어왔을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소비자들한테 믿음을 주려면 그 과정을 다 오픈하면 될 텐데 아무도 과정 오픈하는 업체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 온라인 SNS 얼마나 잘 돼 있어.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가지고 올려만 줘도 우리 다 볼 텐데 아무도 안 올려요. 과정 오픈 안 해도 다 사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80% 사람들은 그냥 사 먹을걸요? 상관 안 할걸? 근데 뭐 솔직히 상관 안 해도 뭐 당장 죽진 않아. 솔직히 뭐 나 그렇게 오래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살다 갈란다. 뭘 그렇게 따지냐?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맛있으면 되지 뭐. 뭐 어때? 이런 사람들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외하자. 뭐 그런 사람들이 내 방송을 안 볼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거를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은 내 방송을 지켜본단 말이야. 특히 대한민국의 엄마들, 어른들 다 크고 나서 이런 거 좀 먹는다고 솔직히 몸에 바로 이상 오거나 그러진 않아. 꾸준히 먹어줘야 그게 이제 몸에 쌓이면서 이제 이상이 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애들은 달라요. 애기들한테 이런 거 먹이잖아. 바로바로 와. 애기들은 그 약할 때 바로바로 뭔가 어디에 탈라고. 중국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암 환자, 백혈병 환자, 그런 환자들이 청소년 기간에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데는, 중국에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중국 애기 용품까지 갈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중국의 애기들이 먹는 분유에다가 얼마나 장난치는지 그건 뭐 역사가 이미 20년이야. 그 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터졌어. 중국의 이거 브랜드래. 국민 분유였어. 중국 국민 분유 브랜드가 뒤집어진 거야. 중국 사람들이 믿고 드디어 우리 중국에도 국민 분유가 생겼구나. 그 분유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검색하면 바로 나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에 안에 잡것도 많이 섞여 있고, 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누가 그 분유를 이렇게 딱 푸는데 안에서 벌레가 나온 거야. 분유 안에서 이만한 벌레가 나왔다 하면 그건 말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자그마한 미세먼지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을까, 불순물들은. 하지만 그래도 애기들 먹이는 건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먹고 그런 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 뭐 각종 질병이 오는 거지. 자, 그 다음 기사 또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거는 4월 초의 기사거든요.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났어. 4월 초에 나온 기사인데 그래도 꽤 최신 기사니까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진짜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중국산 사과, 포도나무, 묘목을 1억 8천만 원어치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되었어요. 이거를 왜 가지고 들어오지? 유전자 이미 변이 된 그 품종을 한국에다가 심고 싶었나? 누가 봐도 중국에 이거는 이미 다 뭐 유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변이가 됐을 거 아니야. 조작이 됐든가. 그걸 지금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걸 왜? 난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 심지어 여러분들, 사과와 포도나무, 묘목 1억 8천만 원어치야. 1억 8천만 원어치.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묘목 21만 주야. 21만 주. 국산 과일 묘목이 작은 게 1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국산 과일 묘목이 비싸니까 중국산을 싸게 가져와서 국산이라 속이고 팔려 그랬나? 맞네, 그거네. 그런가 보네. 일단 기사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인천 세관이 1억 8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 금지 묘목 21만 주를 밀수한 일당을 검거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와 포도나무 등의 묘목 21만 주를 밀수한 주범 A씨와 화물운송 주선업체 직원 B씨, 보세창고 직원 C씨, 이 사람들 평균 나이 50 넘습니다.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포장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로 반입한 뒤 야간 시간대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만 따로 분리, 무단 반출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과수화상병 우려로 사과나무 등의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닌가 본데. 그러니까 이런 밀수자가 있다면 이 외에도 밀수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은 밀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이런 거지.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박스를 여러 개 실을 거 아니야. 뭐 그 묘목을 담은 통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박스가 있어. 반은 수입 금지된 묘목을 밑에 깔아. 그 위에는 수입 가능한 비술나무 이거를 위에다가 깔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서 창고에 이제 인천항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야간에 직원들이 그 창고에 가가지고 수입 가능한 애들, 합법적인 애들은 거기 놔두고 불법적인 애들을 밑에서 꺼내가지고 빼돌리는 거야. 빼돌리면 이제 그 밀수입 업자
농업회사 법인 대표 A씨 쪽으로 그걸 몰래 갖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인 비술나무는 이제 세관에 신고를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수입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밀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서 가지고 들어온 거지. 야, 씨, 아니 이걸 어떻게 적발을 못하지? 중국에서는 진짜 대충 그냥 아유 씨. 인천 세관은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 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 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 금지 묘목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밀수입한 묘목은 검역본부에서 전량 신속 폐기해 국내 과수 농가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 화물 운송 주선 업체 및 보세 창고에 대해서는 인천 세관이 영업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정지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평생 농업을 못하게 해야 돼. 이쪽으로 발을 담그면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인천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 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들어온 밀수품도 꽤 많겠지, 그지? 야, 그리고 그 중간에 해먹는 애들도 얼마나 많겠어. 야,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 같아. 이걸 누가 좀 앞서가지고 조사할 사람들이 없나? 아, 좀 약간 범죄와의 전쟁 그때처럼 밀수와의 전쟁 해가지고 밀수 관련된 것들을 싹 한 번에 그냥 때려잡고 그냥 그래야 마약도 안 들어오지. 마약도 다 밀수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마약도 들어오는데 이런 뭐 나무 묘목 이런 게 대수야? 안 그래요? 해산물, 조개, 바지락 이런 게 대수야? 중국산 묘목을 가져와서 국산이라고 속이고 팔면 2배에서 3배 이득이라고? 이야. 아, 언제 이렇게 계속 이래지잖아. 그러면 불신이 점점 커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없잖아. 그러면 한국 내수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국내 시장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사고 저것도 안 사고 돈도 안 쓰고 차라리 해외 거 먹자 이러면서 해외 수입 제품만 쓰고 이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은 죽지. 과일들 썩어 나가지. 야채들 썩어서 버리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진짜 한국이 그런 시대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묘목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거까지 여러분들 심지어 이거는 진짜 이것도 주위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요. 이런 게 있는데 싸다고 샀다가 농사 망쳤습니다. 인터넷에 판매되는 중국산 제초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뭐 요즘 뭐 인터넷이나 SNS 통해 가지고 중국산 불법 제초제나 뭐 농약 이런 것들을 중국산들을 엄청 판대. 근데 만약에 농민들이 농사 지을 때 이런 중국산 불법 제초제나 이런 거를 사가지고 쓰면 농사 전체를 망할 수 있대요. 심지어 가격도 엄청 싸게 팔고 뭐 몇백만 개 판매 돌파 이런 과장 광고까지 엄청 올린다는데 특히 농부들 농사 지을 때 불법 농약은 농사를 그냥 아예 망쳐버리는 지름길이래.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 제초제를 불법 농약 이런 게 블로그나 유튜브 광고 그런 걸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사이트, 온라인 거래상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고 한데 만약에 이 약을 쓰는 순간 PLS 제도 위반으로 농산물 출하도 금지될 수도 있고 사과밭이나 배밭이나 감귤밭, 채소밭 이런데 어디든 이런 걸 쓰면 그 흙 자체가 또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만 망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될 수도 있대. 한동안 진짜 농사 짓는 분들 힘든 건 아는데 농사에서 이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중국 꼴 나는 거야. 지금 중국 사람들 중국산 과일, 야채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 과일은 지금 썩어서 버리고 있는 게 그냥 트럭으로 실리고 야채 이런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예 못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맨날 그 UV 렌트인가? 그 형광색 그 농약 비춰보는 그 렌트 가지고 야채 사러 갈 때 그걸 가지고 다녀. 왜 그래야 돼? 한 개 한 개씩 비춰보고 막 휴지로 닦아보고 막 뭐 묻어 나오는 거 없나 체크하고 그러고 야채를 사.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되지 말자. 안 그래요 여러분? 중국산 불법 제초제 농약 썼다가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청소하는 무슨 뭐 소독액이라든지 뭐 손소독 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큰 업체가 아닌 이상 중국산 뭐 이상한 데서 수입된 것들 그런 것들도 안 쓰는 게 좋아요. 큰 업체는 그래도 뭐 그 업체의 그 보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게 아닌 이상 브랜드도 없는 것들 막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 와 그건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알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렇다니까. 분위기가 그래. 근데 물론 또 좀 지나면 이 분위기가 사그라들긴 하겠지만 중국의 이 음식 문제는요 해결될 수가 없어. 중국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너무 잘 알아. 중국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거야. 중국은 뭐가 있냐면 중국 공산당원들만을 위한 특공 식재료 공급 체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먹고 쓰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그걸 못 사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들도 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일이라든지 식재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먹어. 특공 그게 따로 있어. 특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중국의 음식 위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중국인 모두가 다 아는 비밀.